워낙에 주위에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제 차례가 됐다.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면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7년 동안 5천 명 넘는 사람들에게 50억 원 가까운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중고거래 사기범이 부산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커지는 만큼 사기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약 217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액만 1억 1,349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알고도 당한다는 중고거래 사기. 내가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 초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급하게 중고거래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둔둔님.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인 그는 6개월 만에 사기꾼을 잡아 법적 처벌과 사기당한 돈까지 돌려받고 현재 화난 사람들을 일단 모여해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계신다는데 화난 사람들이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둔둔이의 든든한 하루, 줄여서 둔둔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2021년 초쯤이었는데 그때 마스크가 이제 구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때 마스크를 좀 더 구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매자분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판매자분이 송장을 보내주시기로 한 시점에 따로 연락이 없으시고 그대로 잠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기였구나 라고 바로 직감을 하게 됐고, 그 당시 기분은 이제는 제 차례가 됐다. 워낙에 주위에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면은, 저는 그 중고나라 사기인 걸 인지했던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좀 지내다 보니까 가해자를 잡았다고 연락이 와서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이제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형사재판이 끝나고 그분은 실형을 받고 수감이 되셨는데요. 그 외에 채권 추심 및 압류 절차도 민사 쪽으로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피해 금액을 배상받기 위해서 그분이 구치소에 계실 때 영치금을 압류했고요. 영치금이 압류되니까 가해자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피해 금액을 배상하고 싶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피해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소송에 들어갔던 기타 비용들도 다 회수는 했습니다.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좀 길었지만 결과가 좋아서 좀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화난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아가 둔둔님의 중고거래 사기 대처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하셨다는 것도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는 재판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배상명령도 신청하시고 마지막으로 집행 부분까지도 다 하셨다는 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기대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까지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지 않거든요. 액수의 고하를 떠나서요. 잘하셨던 거는 형사고소를 빨리 하셨던 게 베스트였던 것 같고,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도 의뢰인분들이 상담에 오시거나 직접 사무실 오시거나 할 때도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먼저 하셔야 된다. 그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는 답변이거든요. 하나 여담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이제 많이 공유가 돼야 이것도 하나 또 다른 예방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관련 소송을 또 진행하고 있다는 둔둔님. 해당 소송과 함께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를 돕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재 중고거래를 또 다른 케이스로 진행하다가 계약금을 걸어뒀는데 판매자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델명을 잘못 알고 올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셨고, 저는 이미 상당 금액의 계약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계약금액에 배액 배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금액을 떠나서 이런 소송 케이스가 있었으면은 제가 좀 참고해서 소송을 진행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로 표면에 드러난 케이스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시니까
그 계약 해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데 저희가 중고거래다 보니까 따로 정해진 양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어려운 상황인 걸로 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중고거래 표준 양식이나 표준 계약서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양식을 제공하는 플랫폼도 없거니와 그리고 소액 중고거래를 하면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판매자, 구매자 분들도 없으실 걸로 생각돼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제가 그 케이스에 참고하시라고 이번에 민사소송을 좀 걸게 됐습니다. 중고거래가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문제가 돼서 구매자분 입장에서 지급하신 계약금을 반환받게 되는 경우에 내가 지급한 계약금에 더해서 계약금 상당액의 배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으로 봤었을 때는 판매자의 순전한 규책 사유로 인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배액을 상환해주겠다. 이런 어떤 약정의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없다고 하시면 저희가 좀 회의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판매자 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판매자 측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거든요. 법률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겠느냐의 측면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의 입장은 피해 당사자의 금전적 피해가 경제적으로 배상이 됐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보전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요. 아무래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이거나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하시는 게 맞고 형사고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단계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거래 시작 전부터 거래가 중간에 이루어지고 했던 어떤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내역 당연히 필요하고 오고 갔던 뭐 신분증이라든지 뭐 연락처 뭐 이런 선입금 뭐 통상적인 처우에서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약간 피해를 당하시고 저희한테 하소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스스로 좀 자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조심했으면 되는데 주변에서도 이런 굳이 말하면 부끄러워서 지인들이나 가족분들한테도 얘기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내가 꼭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주변에 보시면 의사분들도 당하시고 교수님들도 당하시는 케이스도 많고 하다못해 같은 변호사분들도 당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를 신뢰하셨기 때문인 거지 그리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시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를 오픈하시고 든든님처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또 다른 피해를 뭐 방지할 수도 있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다른 변호사님한테 이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 드렸을 때도 비슷한 류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소송을 통해서 그 배액 배상을 꼭 받고자 했던 소송이 아니라 이런 법률 사례를 알려드리는 게 유튜버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서 진행했던 일이라 결과가 나오면은 영상으로 결과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관련해서 제 유튜브에 올렸던 계기는 제가 겪었던 경험을 다른 분들한테 좀 공유해드리고 다른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소액이다 보면은 변호사님이랑 상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변호사님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이런 과정들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걸 따라하면서 피해를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올리고 나서 느끼는 점은 생각보다 이런 사기 사건에 그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었다면 그분들을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는 있었겠지만 저도 법률적인 지식이 거의 없다 보니까 도와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다들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이러한 그 한계를 저희 화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단 모여라는 플랫폼에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난 사람들 서포터즈를 처음 제안을 받고 수락했던 이유도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는 약간 단방향 소통이라고 느껴졌는데 다른 분들의 피해 사례들도 여기에 더해져서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모여 서포터즈를 진행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모여 서포터즈를 진행하면서 기대하는 점은 다양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 입으신 금액을 복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사기 사건에 미리 인지하고 이런 일을 안 겪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기대하는 바고요. 피해액이 소액이라서 주위에 얘기하기 어렵다든가 아니면 변호사님 만나러 가기 어렵다든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일단 모여에 들어오셔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나름의 해결 방법을 찾아서 본인만의 사건을 해결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둔둔님처럼 자신이 직접 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분들이라면 화난 사람들의 일단 모여 서포터즈가 되어주세요. 화난 사람들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문제를 겪은 분들과 소통하고 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팁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나요란 공감을 100개 이상 받으면 기자들과 변호사에게 일단 모임방이 자동으로 제보됩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가 쉽게 공론화되고 공동소송으로 더 간편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